책 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숙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주은숙 채널을 절대 구독하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영상을 들어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구독 취소 버튼을 눌러. 그리고 절대 다시 돌아오지 마. 좋은 공급자는 누가 내 소비자고 어떤 사람들이 내 상품과 서비스를 써야 될지 잘 알아. 학원 할 때 주은숙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걸 잘했는데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내 타겟 고객인지 나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한마디로 내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타겟 고객인 사람들은 한번 나랑 인연을 맺으면 6년에서 8년 정도 아이들을 보낼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의 만족스럽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문제들을 내가 학업 외에 그 다양한 문제까지 내가 해결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었는데 나와 방향이 다른 소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원이 알려졌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 여기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애도 여기 보내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은 내가 주고자 하는, 내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랑 달라.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모른다고. 그냥 제가 옆에 옆집 애가 공부 잘하는데 저기 다니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소비자는 돈을 내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좋은 공급자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아무한테나 팔지 않아. 돈을 내도 다 팔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최대한 설득해.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학원에 가면 잘 맞을 겁니다까지 추천을 해서 보내. 심지어 우리 학원에 왔는데 우리 학원의 어떤 학습 방향이랑 분위기랑 아이가 안 맞아. 그러면 학원을 찾아서 내가 연결해서 보낸 사례도 아주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급자는 누가 내 고객이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이끌 수 있는지 안다고. 자,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이 어떤 그 의식의 수준과 국가의 경제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커요. 경제는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컨텐츠를 내가 공유하면 가장 그런 접점이 많이 만들어지나 보면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사실 정치는 누구나 입이 있으면 다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점이 아주 많이 만들어진다. 근데 왜 그 사람들 그런가 보면 정치는 누구나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의견을 내는 거랑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별개의 일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참여하려는 의지나 노력이나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와서 댓글 달고 나도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근데 뭔가를 경험해본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경험 안 해본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경험해본 사람들은 현실이 어떻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맛을 봤어. 근데 아무것도 경험 안 해봤어. 나는 방구석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남의 유튜브 방송이나 보고 라이브나 보고 맨날 댓글만 달아. 그런 사람들의 사고의 수준은 참담한 지경이다. 그냥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지. 근데 어제까지는 막 너무 응원을 해. 그러다가 자기랑 각도가 1도만 틀어지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마녀 사냥을 해. 많이 보잖아요. 주은석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유튜브를 구독할 때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딴에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돕는지, 누가 누구한테 이득을 주는지 이 포지셔닝을 모르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봐봐요. 소비자들은 이기적이야. 내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 소비자는 본인한테 이득이 되면 그걸 취해. 근데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면 바로 뱉어버려. 첫 번째 영상에 구독을 눌렀어. 근데 두 번째 영상에 보니까 재수가 없네? 이 영상을 보다가 분명히 구독 취소를 누르고 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구독 취소를 누르라고 독려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소비자의 어떤 생태계고 소비자의 심리라는 걸 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 타겟 고객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함께 이끌어야 되는,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근데 굳이 편을 가르자면 좌파인 사람들은 좀 나도 힘들긴 해. 그냥 걔네들의 사고 로직 자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 탓, 남의 탓, 부모 탓,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 자기 인생에 대해 본인의 탓과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너무 상식의 범위를 많이 넘나드는 사람들이 그쪽 방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도 힘들어. 근데 우파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오파라고 해서 다 우울하지 않다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고. 책 읽고 내 생각이라는 걸 키우라고. 제발 유튜브에 빠져서 정치 콘텐츠만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예를 들어 정치에 빠져 있을 거면 차라리 집회 현장이라도 한번 나가보는 게 나.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말하는 거 방구석에서 맨날
영상만 보고 댓글만 달면서 자기가 애국 활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애국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댓글을 단다고 그 댓글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누군가 유튜브를 구독할 때는 본인의 이득 때문에 구독하는 거야.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나는 막 답답해. 지금 막 우리나라 일어나는 선거가 부실 선거고 막 선관위에 뭐 책임자 사임하고 이랬으니까 누구는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6.3 조기 대선부터 해서 이번에 많이 헤쳐먹었지. 그지?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진짜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정도지. 140곳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데. 근데 나는 생각은 하는데 차마 입으로 이걸 꺼낼 용기가 없어. 심지어 방송할 용기가 없어. 근데 누군가는 얼굴 까고 이건 부실선거가 아니라 이건 부정선거다. 이거는 부정선거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선관위 해체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을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차마 말 못하는 그거를 누군가는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니까 사실은 내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구독한 거야. 근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본인 마음에 들었어. 근데 두 번째 영상은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정치에 빠져 있지 말고 본인 개발하고 책 읽고 뭔가 자기의 삶에 집중하라니까. 근데 내 말이 틀려요? 국가의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문제가 있다고 개인의 삶을 내동댕이 치면서 국가의 문제에 빠져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아니 빠져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 국민이 다 빠져야지. 근데 빠져 있으면서 개인의 삶은 삶대로 꾸려가야 될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기분이 나쁜 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의도하는 건 본인의 기분이 나쁘거나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옳고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가치의 방향으로 이끄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게 공급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 뭐 구독에 대해서 뭐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거나 구독 가지고 컨텐츠의 뭐 어떤 그런 질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은 주은숙 채널에 적합한 구독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주은숙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누군가의 채널을 구독할 때는 이 사람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는 차마 입 밖에 꺼낼 수도 없고 나는 언변도 없어 용기도 없고 그래서 꺼내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속 시원하게 꺼내주니까 사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구독을 하는 거다. 그럼 누가 누구를 돕냐는 거야. 그럼 공급자가 소비자를 돕는 포지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순간 공급자들한테 갑질을 하기 시작한다고. 예를 들어 본인이 뭐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댓글 선동을 하는 거야. 야! 구독 취소하자. 하라고 본인 혼자 하면 되지. 다른 애들까지 선동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본인 혼자 하면 돼.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하는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이 사람들은 마치 본인을 뭐 이 유튜버를 고용한 고용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 근데 본인이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봐봐요. 지불을 하면 그럼 갑질해도 돼. 지불했어. 그리고 얘한테 막 그 어떤 그 갑질을 하는 거야.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구독 취소할 거야. 여러분 취소합시다. 했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는 공급자인지 아니면 돈을 내는데 제가 내 멤버십 회원인데 멤버십 끊으면 어떡해 하고 두려워하는 돈만 주면 옷도 벗을 수 있고 내 영혼도 팔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 것도 막 말할 수 있는 창녀 같은 공급자를 원하는지 본인들이 창녀 같은 공급자랑 함께하고 싶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돈만 준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돈만 준다고 뭐든지 하는 사람은 창녀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아요? 어쨌건 그런 너덜너덜한 공급자랑 같이 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을 거다. 왜? 소비자는 공급자랑 함께 하면서 이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이유로 내 위상이 올라가는 걸 원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멘토님이 늘 얘기하는데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이거 동양 마인드가 아니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는 뭐 고객이 왕이고 뭐 고객이 뭐 있어야 우리가 있고 고객님 덕분입니다. 이게 우리 마인드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고. 공급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누가 내 고객인지 아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소비자도 모르는 예를 들어 지금 이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걸 몰랐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어내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라고. 이게 소비자라고요. 그래서 공급자는 소비자가 본인도 뭘 원하는지 모르는 그걸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고객들을 이끌고 그 방향으로 고객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이 공급자이다. 고객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 문제를 찾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공급자다. 그래서 내가 구매할 때 내 태도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만약에 지금 돈을 못 벌어.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혹시 소비자로 구매할 때 오지게 갑질하는 유형의 인간은 아닌지. 실제 사례예요. 본인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경하러 갔어? 근데 부동산 구경한다고 네가 살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휴지를 주니까 휴지 받으려고 이제 그 휴지랑 이런 거 주잖아요. 이걸 받으려고 들어온 거야. 근데 안에 들어와갖고 오지게 갑질을 하는 거야.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네가 산다 해도 그렇게까지 갑질할 필요는 없잖아. 얘가 네 하녀나 얘가 네 머슴은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갑질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데 오지게 갑질을 하다가 지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굽신거리는 거야. 아, 진짜 그때 그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험펄인데 그렇게 보험을 팔더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냐고. 아니 전화가 왔는데 왜 굽신거려? 그냥 받으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때 굽실거리는 이유는 소비자일 때 내가 갑질을 하니까 얘네가 나한테 갑질하는 게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공급자에 내가 대한 내가 리스펙이 있어. 공급자에 대한 내가 감사와 존경이 있어.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 말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거야. 주은숙 덕분에 나 원래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던 그냥 4050 개돼지였는데 나가서 뭐라도 하세요 막 이러는 바람에 나 처음으로 태극기 들고 혼자 쫄래쫄래 진짜 막 그 두려운 마음을 이끌고 나가서 집회에 가서 그 뜨거운 현장을 느껴본 거야. 그러면 저 여자 아니었으면 원래 나 그렇게 그런 걸 내가 평생 내 인생에 없을 일이잖아. 근데 그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작년에 그 뜨거웠던 현장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 안 한 사람이 같겠냐고. 대통령께서 물론 파면이 되셨고 안타까운 상황이 연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될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 본 사람과 그 역사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 같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를 뾰족하게 내가 진짜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고 그냥 쓰는 거야. 응원해요. 뭘? 감사해요. 뭐가? 그냥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 말을 듣는다고 그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어쨌건 아는 거지. 소비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소비자의 속성은 이런 거다. 이런 걸 알고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내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야 된다고. 이끄는 사람들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비자일 때 태도가 내가 공급자가 됐을 때 내가 고객한테 받는 태도다. 공급자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 그러면 내가 공급자가 됐어. 뭔가를 팔아. 아니면 고객이랑 비즈니스를 해. 그때 내 고객들이 나한테 내가 공급자한테 했던 태도처럼 나한테 어떤 존경과 이런 신뢰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교육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나보다는 내 멘토님이 훨씬 많이 들으셨죠? 멘토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끝점에 있는 억만장자들의 교육을 너무 많이 듣고 오랫동안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동기화돼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억만장자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외형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인드, 생각, 태도 이게 훨씬 중요해. 이게 바뀌어야 겉에 이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 근데 내 안에 생각과 뿌리와 어떤 그런 믿음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형에 드러나는 돈의 결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돈을 벌어야 이게 내가 연결이 되고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것이 바뀌어야 그게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뿌리가 썩었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부자들한테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구매자일 때 얼마나 관대하고 좋은 구매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를 들어 짜잘한 거 막 그 코딱지만한 거 살 때도 막 리뷰 엄청 보고 막 의심하고 막 그 만 원짜리 하나에 막 500원 아끼려고 그렇게까지 많은 리뷰가 필요하진 않잖아. 근데 이 좋은 어떤 그 억만장자 끝점에 있는 부자들은 뭔가 구매 결정을 할 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왜? 내가 일단 돈을 썼어. 근데 아니면 그러니까 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제거하면 되잖아. 그리고 가장 부자들이 조심하는 게 가장 하지 않는 게 아무하고나 시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 부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돈에 대해서는 구매 결정의 속도 되게 빠르다는 거야. 물론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좋은 의사결정의 시스템 갖고 있을 거야. 사고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속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보면 부자들은 되게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되게 주의하는 게 아무하고나 시간을 안 보내. 특히 딱 어떤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나 보면 딱 두 부류인데 내 고객이 될 사람이거나 내 직원이 될 사람이거나 나머지 사람하고는 시간을 안 보낸다고요.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을 산다는 건 내가 사실은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많이 페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주변에 본인이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단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보험 파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막 되게 부자인 척 하는데 그 사람들 사실 부자 아니거든. 그냥 중산층. 근데 부자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험 조직에서 돈을 좀 벌어. 근데 막 그 밑바닥에 있는 도저히 막 리크루팅 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사람들을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안 쳐다놓고 그러니까 막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자기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은 부자 아니라고. 그리고 다단계 똑같아요. 막 다단계 하시는 분들 직급자분들 본인 부자라고 하는데 억만장자들은 절대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하고 시간을 안 보낸다고. 자, 또 누구는 여기서 영상 끄고 재수없다고 나갈 거야. 이유를 설명할게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는 이유가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세상에 상식적인 사람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단 그러니까 가난을 제발 이 돈에 대한 가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생각과 마인드와 태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돈은 벌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파괴하면서 그 돈을 벌었다거나 관계를 파괴하면서 그 돈을 벌었다거나 돈을 벌었는데 정말 가까운 자기를 도와주는 신뢰를 오히려 자기가 줘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돈을 벌었다거나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돈이 좀 있다고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이 사람 부자예요? 이 사람은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억만장자는 못 돼. 그죠? 근데 억만장자들의 사고법은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확률이 훨씬 크겠지. 하지만 억만장자의 사고법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 시간에 있어서 부자처럼 내가 내 시간을 쓰겠다는 거야. 내 시간에 있어서 부자처럼 의사결정하고 내 자본 배분에 있어서 부자처럼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 계산법이 이상해.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뭐 도와주잖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거랑 별개로 시간을 쓰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안 쓰나 보면 일단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내가 뭔가 누군가랑 나누려는 의도가 없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가져오려는 테이커 기질만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항상 인생에 탓이 많아. 자기를 도와줬어도 결국은 엄청 많은 경제적인 아니면 정말 되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 떠날 때는 뭔가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도와줬던 사람한테도 떠날 때 등에 비수를 칼을 꽂고 떠난다거나 진짜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먹튀 안 당해봤겠어요? 그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 먹튀 안 당했겠냐고.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을 볼 때 상식적인 사람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어떤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 지표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람의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의 속성을 우리가 제거하려면 이 속성을 알아야 되잖아. 뭐가 가난인지 알아야 내가 그걸 제거할 거냐. 그쵸?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작고 내가 뭔가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이기적이야. 진짜 이기적이야. 자기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직 남한테 뺏어올 생각만 하고 그리고 감사를 몰라요. 앞에서는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뒤돌아서는 진짜 엉뚱한 일을 하는데 이게 당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은 기본 마인드가 기본값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속성 자체는 원래 그래.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얼마나 우리가 냉정하게 결정하는지 보면 알잖아. 내 자본 10,000원짜리 넣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소비자들의 기본값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공급자로 내가 뭔가를 조금 뭔가라도 해보지 않으면 그게 내 포지션이라는 거야.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공급자 마인드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치 부여할 수 없고 공급자 마인드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에 내가 생각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자들은 뭐가 다르냐? 부자들은 이걸 알아요. 서포트를 알아. 극단적인 서포트. 그래서 부자들은 내가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법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서포트를 받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은숙한테 멤버십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리고 사실 그 멤버십 한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포트한다는 거 내가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돈도 넣는다는 거거든. 그럼 이건 찐이라는 거야. 주은숙에 대해 나는 찐으로 응원한다는 건 내가 이 여자를 단돈 몇천 원이라도 저 여자 저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고객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는데 내가 이 여자한테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는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응원이고 이게 진짜 서포트라고.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서포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서포트를 본인도 받게 돼. 이걸 믿으라고. 이게 부자들한테 내가 배운 사고법이에요. 끝점에 있는 억만장자 그리고 내 멘토님한테 배운 사고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야. 이 인생이 바뀐다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 고객. 근데 내 고객이 가난한 고객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관대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객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고객이랑 함께하고 싶겠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좋은 바이어가 돼야 돼. 내 자신이 좋은 바이어가 아니고 내 자신이 되게 쪼잔한 바이어야. 그러면 절대 좋은 고객을 만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보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마다 항상 저희 멘토님이랑 뭔가를 이렇게 그 제주 지역에서 나는 로컬들만 아는 그 특산품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분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선물을 한다거나 이미 수강료도 수백만 원 막 진짜 굉장히 많이 지불했는데 근데 이분이 왜 그런가를 보면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부자들은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멘토님이나 저한테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서포트했기 때문에 이분이 자영업을 최근에 굉장히 잘 엑시트하고 나오셨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정말 장인 정신으로 운영해서 진짜 그 자영업자들 대표들이 원하는 그 풀 오토 있잖아. 막 순수히 빵빵하게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런 매장을 완성해서 엑시트하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엑시트하고 나왔나? 이분이 몇 년 동안 플로토로 돌리다가 순수입이 안 났어. 근데 이분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 이미 돈이 많아. 남들이 부러운 삶을 이미 살고 있어. 근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이제 그게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했어. 근데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고객을 섬기는 모습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 매장을 본인이 들어가서 다시 장인 정신으로 그 큰 매장을 하나하나 다 손때를 묻히면서 하나하나 새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 진짜 내일 당장 셧다운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겪으면서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운영하던 이 매장을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파트타임 알바들이 대표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알바거든. 그냥 알바야, 일개 알바. 근데 그 알바들이 장인 정신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딱 매장에 왔어. 이런 매장이 있어? 누구라도 그 매장 인수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한테 좋은 조건으로 잘 연결을 하고 나왔는데 자, 이런 거예요. 내가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서포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바이어야. 그러면 나도 극단적으로 누군가에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서포트했는데 그로 인해서 본인도 극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얻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먼저 좋은 바이어가 돼야 내가 좋은 고객을 만나고 내가 소비자일 때 내 태도 하다못해 이런 유튜브 하나를 시청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공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내가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근데 그 커피가 먹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커피를 보내는 본인의 마음이 좋은 바이어가 되는 그 본인에게 그 경험이 본인에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찬찬히 잘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어떤 소비자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바이어, 좋은 공급자.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내용 궁금하다면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